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12운성의 사지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12지 포태법의 사지는 인간의 나이 70에서 80세 사이에 해당하고 12신살의 6회살에 해당한다. 즉 사지는 포태법에서 인간의 나이 70에서 80세 사이에 해당하고 신살에서는 6회살에 해당하는데 육식 간지 중 사지에 해당하는 간지는 갑오, 을의, 경자, 신사 등의 4개의 간지이다. 대체로 일지가 재관에 있는 것을 좋다고 말하고 일지 상관에 있는 것을 흉하게 보는 경우가 많으나 절대 그렇지는 않다. 포태법의 사지는 70대이고 12신살에 6회살에 해당하는데 간목은 오화의 사지이고 을목은 해수의 사지이며 병화는 유금의 사지이고 정화는 인목의 사지이고 무토는 유금의 사지이고 기토는 인목의 사지이다. 그러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무기토는 인수, 병정에 업혀가는 그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십신윤에 의한 육친법에 의한 통변이 더욱더 정확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은 자수의 사지이고 신금은 사화의 사지이고 임수는 묘목의 사지이고 계수는 신금이 사지이다. 사지는 영육이 허약하다. 그러므로 사주명식에서 음천간이든 양천간이든 일간에 록지나 왕지의 지지가 반드시 한 글자 있어야만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되는데 일관의 비견이나 겁재천간은 없는 것이기라다. 그렇지 못하다면 단명살을 타고 태어난 일주이므로 일평생 질병과 싸우는 상으로 흉하게 된다. 경자 일주는 두뇌는 총명하지만 인간미가 부족하고 자기 잘난 척을 일생하다가 단명하는 일이 많다. 특히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며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는 모른다. 갑오 일주는 일지상관이지만 상관의 특징은 작은 편에 해당하지만 재물집착이 심하고 인색한 성향으로 나타나는데 잘못 발현되었다면 상관 홍염살로 호색음란하게 된다. 사지는 한마디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다. 그러므로 생살직권을 행사하는 법관, 법조인, 의사, 의업 관련, 종교계 창작활동, 연구직 발명 등에서 활발한 자기의 특징을 발휘하는데 연예인들도 많이 목격되고 있다. 사람이 수명을 다하면 죽듯이 또는 과일이 다 익어서 수확 후 잎이 떨어져 다시 땅으로 돌아가듯이 본체와 모체에서 분리작용을 하는 시기로 이것을 사지라고 한다. 인간 나이에 70에서 80대 사이를 사지라고 하는데 이별 분리작용으로 나타나 풍파와 고통이 따르는데 매사 순리대로 처세하고 복종하며 사고가 깊어지는 특징도 있으며 두뇌가 좋고 성견지명이 있다. 그러나 무기력하고 흉핵과 불운을 암시하는 생존불능의 운성이 사지이다.
그러므로 결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물에다 술을 탄 듯한 인생으로 자기 주체성이 대체로 약한 사람들이 사지라 그래요. 그러므로 꼬임에 약하고 잘못된 꼬임에 돈 주고 몸 주고 마음 주고 우는 여성 또한 많은데, 즉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일이 많은 것이다. 남자는 아내 인연이 쉽게 변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 또한 주체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진은 소극적인 성격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은데 질병, 고뇌, 겁쟁이 등의 성격이 형성된다. 연지사지가 귀신이라면 부모 형제의 인연이 박덕하고 고독하며 선대조상이 빈천했고 일찍이 부모가 이별하고 타양객지하여 본다. 월지사지라면, 그리고 귀신이라면 형제 자매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형제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일지사지가 귀신이라면 활기가 부족하고 무골호인으로 그의 배성 또한 병약하다. 어려서부터 병약하며 생기가 부족하고 부모 선망하기 쉬우며 유산 상속이 힘들고 비록 박학다식 하다고 하지만 재물과는 인연이 박덕하고 중년 이후에 운세가 호전된다고는 하지만 남명은 처 인연이 바뀌기 쉽고 여명은 고독성이 강하여 부성을 극부하는 것이니 독신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예술과 학술에 종사하면 좋지만 고집을 버리고 인격 수양에 힘써야 그나마 행복한 삶이 되는데, 특히 을의 경자일주 여명은 노처녀가 되는 수가 많으며 남편과 자식의 덕이 부족하여 부부 이별사별하고 자식과 사는 사람도 많다. 갑오 경자일주 상관동주사는 머리는 좋지만 고향을 떠나 살거나 형제가 있어도 도움이 안 되며 중년 이후 고생하기 쉽고 여성의 경우 부부 인연이 변하기 쉽다. 시지가 사지에 있으면 귀신이라면 자녀 인연이 박덕하고 자녀의 봉양을 받지 못하며 대가 끊어질 위험도 있으며 자식 신상 이변수가 있다. 그러므로 양자를 둘 가능성도 있으며 부부지간이 원만하지 못하며 갑오, 을의 경자일주 여명은 두뇌가 명석하고 심성은 맑고 착해도 부부간은 지겹고 짜증스럽고 때로는 부부 이별한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며 서로 간에 원수 오듯 한다. 신사일주는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기만당하기 쉽다. 사지는 병이 만성화되고 육신이 지나치게 노화되었다면 육체 활동이 어려워진다. 정신은 형체가 없는 기로서 늙고 병드는 일이 없으니 육체는 부실해도 정신은 살아 있으니 육체를 사용해서 하는 일이 아닌 정신을 사용해서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지는 잔소리 많은 노인네와 같아서 육친이나 동료 간에 무시당하기 쉽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취급을 당하여 외롭고 고독하며 마음속에 서글픔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아예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 묵묵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서도 이 일은 잘못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일이 잘못되었다면 혼자 덤터기 쓰는 경우로 작용하여 남 모르는 피눈물도 흘려본다. 또는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대추나라 참견이 심하며 정작 본인은 게으른 경우도 많은데 타인을 간섭하고 잔소리는 잘하지만 본인의 일 처리는 못하고 욕심 부릴 때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모으고 전략하며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며 나눌 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육신 대신에 정신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하는 과정이 사지이므로 두뇌를 쓰는 일로 승부하는 여우의 꾀가 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음이 임박한 상태를 사지라고 하는데 곧 죽음의 길을 나타내어 무속인, 스님, 철학자, 종교가도 많은 것이 사지이다. 사지란 죽음의 길이기에 인간이 마지막 가는 길에 애비처가 되어 고독한 성품이 사후 세계에 대한 배움, 지식으로 나타나 성견, 지명이 발달하게 된다. 늙어서 두뇌로 할 수 있는 생산수단은 지식과 예능, 기술, 모으는 것 등 전략이다. 학술을 비롯하여 예술과 의술, 점술 등은 늙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러한 직업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인간의 나이로 70에서 80세 사이가 되는데 죽음이 가까워지면 스스로 알기에 매사 무력하고 말을 잘하여 말로서 이기려고 한다. 산전수전 다 겪고 철든 사람으로 인생관이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기에 예민해진 감성으로 창작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회한을 글로 풀어내고 독백하는 형상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쁨 등을 구별하지 않으려 하며 무감각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사람으로서는 매사 귀찮은 일을 안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사후 세계를 생각해서 종교와 철학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은 그동안 즐겼던 일들을 한 번 더 되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서 등산하고 싶고 낚시하러 가고 싶고 야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동을 구경하는가 하면 세상을 두루 여행하기를 원한다. 부귀 영화를 즐기기보다는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다. 어차피 죽으면 재물 또한 헛된 것이므로 이렇게 생각해서 평생 번 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극락가기를 원해서 종교에 투신하거나 있는 돈 다 써보고 죽자는 마음에 향락을 즐기기도 하며 낭비벽이 생기기도 하고 울고 웃고 하는 히스테릭한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부러운 것은 부귀가 아니고 젊음이란 것을 알기에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발생하여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건강에는 잡다한 지식을 모으는 성격이 형성되기도 하고 건강식품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한다. 다시 한번 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라는 생각 속에 애정을 그리워하고 애정 형각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발생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부질없는 생각이요 꿈이니 어찌 하겠는가. 매사 신을 두려워하고 미래생에 선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겸허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또한 많다. 젊어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사실은 비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속에 살면서 내일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늙고 죽음이 임박하면 저절로 비워진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해서 비워지는 이것이 포기하면 비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움은 포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패망을 당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사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비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 필자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참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후회되는 그 일들이 뭔지 모르게 정말 비운다 하면서도 비우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한이다. 그런데 그것을 비운다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사기다. 다리 꼬고 참선을 하니 명상을 하니 아무리 해도 비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서 그냥 비운다 하는 것일 뿐이지. 참된 비움은 포기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약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떠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비우려 했을 때는 안 비워지지만, 나는 능력 부족이야, 내 자신을 알고 보니 나는 능력이 부족해. 원망하는 것에도 능력이 있어야 원망할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사랑을 하는데도 능력이 있어야 사랑도 하게 된다. 돈을 벌고 하고 싶은 바를 이루고 싶어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살하는 것에도 능력이 있어야 자살한다. 아무나 자살하지 못한다 그래요. 자살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그래서 포기도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요.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진짜 인생이 비참해져 보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고 비우게 된다 그래요. 지금 필자와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해년, 을해월, 기해일, 무진시에 태어나서 너무나 태평양 바다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무토를 만났기 때문에 무토를 의지한다 그래요. 태평양 바다에 이 을목은 부목이 되어서 나룻배가 되어서 물속에 출렁거리고 있다. 이 을목은 직업이 되는데, 직업이 일평생 물속에 빠진 통나무가 되기 때문에 직업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요 무토는 공망이다. 시주공망. 그래서 이 무토를 의지를 하기 때문에 공망된 하늘의 공부, 그리고 해가 사화를 불러왔는데 이 사화를 의지를 한다. 그래서 사중 병화가 모친이다. 그런데 이 사화도 또한 공망이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형체가 없는 공망되어 있는 그것을 의지를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금년에 기해년을 만나니, 이제 필자는 지금 현재 기사대운인데, 이 기사대운에서 왕신대노 현상에 의해서 싸그리 다 휩쓸려 가버린다. 이 해가 불러온 사화는 전실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사대운이 들어오니 이것은 사라져버리고, 이 기사대운이 해수하고 싸움이 붙어서 완전히 깨져버린다. 그런데다가 금년 기해년을 만나니 이것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해수가 4개가 모여서 출렁이는 태평양 앞바다와 같은 이 상태 속에 기사는 형체도 없이 깨어져서 사라져버린다 그래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필자는 금년에 죽는 운이다 그래요.
원래가 금년에 죽는 운이다. 이제 아직 지금 현재는 개유월, 다음 달은 갑술월, 그 다음 달은 을해월, 을해월까지 무사히 잘 지나면 그 다음에 내년에는 경자년, 경자년은 그냥 무난하다 그래요. 무사하게 넘어갈 것이다. 이 해수는 자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힘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자년은 무사히 넘어가고 그 다음 신축년, 이제 신축년이 되면 진짜 원해 왔던 대운이 무진대운, 정묘대운, 병인대운, 30년 대운이 펼쳐지는데 병인대운에 가서 죽는다 그래요. 이 기토가 인목 사지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러면 80대가 넘어서 지금 현재 무진 이 부분은 70대 초까지, 정묘는 80대 초까지, 83세까지 정묘대운이 가죠. 그 다음에 병인대운, 병인대운은 이 인목이 사지이다 그래요. 사지인데 이 사지에서 투출된 병화가 같이 오는 것이다. 사지에서 투출된 이 병화가 오면 이 병화 자체가 사지이다 그래요. 사신이다. 이때는 사신인데 기토가 그렇게도 원하고 반겼던 병화지만 사신 발동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 83세가 넘어서 이때 되면은 거의 죽어가는 몸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를 못 만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년 기해년에 갑술월, 그 다음 갑술 을해월, 을해월만 지나면 그래도 무난하다 그래요. 갑술월은 무난하고 을해월만 지나면, 을해월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죽지는 않는다. 이미 모든 예방 조치를 다 끝냈다고 그래요. 금년이 그래도 돈에 쪼달리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친적으로, 마음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래도 금년에는 무사히 보내고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2운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비운다. 비운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포기하면 비워진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체념하고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비워진다.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별로 엉뚱한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찌 되었건 말로는 어서 죽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죽음이 두렵고 사후의 세계가 무섭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누구나 어머니의 자궁의 터널에서 나오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빛 속으로 나오는 화이트 홀이 되고 죽음은 그 터널에 다시 들어가 재생을 위한 블랙홀로 재생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영계인이 블랙홀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한없이 큰 두려움이 되는 것이 사지이다. 실질적으로 사지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죽음의 공포감, 이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생지의 태어남이나 사지의 죽음이나 생사는 동전의 앞뒷면이 된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사지는 욕망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전략정신, 구두쇠 정신이 뛰어나 인색 한편으로 타인에게 받기를 우선하고 주려는 마음은 허약하다. 그러면서 정신계에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긴다. 베풀어야
극락에 간다는 마음과 전략하는 마음이 이중성으로 나타나 기분에 울고 웃는 마음이 강하다. 마음을 비우면 욕망이나 야망이 없으니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며 인생과 세상을 비로소 올바로 발견하고 뉘우치며 깨닫게 되는데도 두렵고 겁나는 마음으로 생애의 끝을 잡고 자식의 성공을 보고 죽어야지 하는 욕심의 끝자락을 잡고 간다. 그러니 쉽게 죽지도 못해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산 사람 애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 사지이다 그래요. 사지는 무엇이 진리이고 도이며 인생인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스승이요 부처님이며 하느님이기도 하다. 월지나 일지에 사지가 있다면 어려서부터 생각이 깊고 침착하며 정신적인 꿈이 많다. 학술, 의술, 예술, 점술 등의 소질이 있고 탁월하다. 독창적인 창작은 어렵지만 전통적인 지식을 연구 답습하는 데는 최고이다. 종교 철학에도 적성이 맞으며 천성이 담백하고 사색적이다. 적극성과 진취성이 부족하지만 연구심과 탐구력이 탁월한 것이 사지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다. 이 말은 아마 사지의 운성을 말한 것과 같다. 끊임없이 생각이 흐르고 흔들린다.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자신을 알고 발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지를 타고 태어난 사람은 철학 분야에 관심이 많고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므로 이러한 관련 분야에 진출하면 크게 성공하고 빛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물 흐르는 것처럼 화술이 매끄럽기에 사람들을 설복시키는 능력도 대단하다. 그러므로 종교가가 되고 철학자가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타고나야 한다. 신약하면서도 사지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야심과 욕심이 있는 장사를 하고 정치를 하면 정말 더욱더 힘들어진다 그래요. 그것은 베풀 줄 모르는 욕심으로 작용하여 많은 사람 핏바라 먹는 거머리와 같은 인생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나 딸이 월일제에 사지를 타고 태어났다면 어려서부터 미술, 예술, 음악 분야에 타고난 소질이 있으므로 그런 분야로 인도하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나 미술을 하고 예술을 하며 의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야 한다. 그 대신 육체적인 방면이나 물질적인 방면에는 어렵고 독창적인 창작은 무리이다. 학문하는 사람은 욕심이 작고 야심이 없어야 한다. 사지를 타고난 사람이 학자가 되고 철학자, 종교가, 예술가가 되었다면 천부적인 적성을 만난 것과 같다. 사지에 해당하는 남명의 성교는 지속력이 좋아서 여성에게 환영을 받는다. 신강사주는 늙을 줄 모르는 신부를 소유하여 평생 성을 지키는데 약간은 변태적이거나 호모인 남자도 있다. 여명은 타고난 그릇은 좋은데 자기만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타입으로 남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제로이다. 그러므로 섬세한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감상하며 차원 높은 사랑의 기쁨을 나누려는 남자라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말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또는 상대에 따라서 불나방이 되기 쉽고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 될 수도 있다. 직업적으로는 마음이 여리고 결단성과 통솔력이 미약하지만 정신 집중은 탁월하므로 기획, 아이디어 창출, 기계 조립, 방송 기자, 용접, 차 운전, 기술직, 기상 관측, 사진, 촬영, 양궁, 골프, 사격 같은 예체능, 의업, 종교 상담직도 길하다. 자, 오늘은 12신살의 역마살과 같은 12호태법의 사지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